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과 개념에 대해서 제가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사실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이걸 한번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좀 준비했습니다. 아마 좀 얘기가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뭐 다들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이제 뭐가 좋냐? 이게 이제 직원들한테 복지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다 비과세죠. 그리고 또 우리 법인이, 우리 대표님이 특히 이제 우리 법인에서 우리 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그 돈은 다 손금 산입이 되죠.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기금을 열광하죠. 우리 그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주택 구입자금 보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의 임원, 자,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회사의 대표님의 자녀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이 형평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장학금, 재난구호금, 그리고 또 근로복지 시설 구입 및 설치 운영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또 생활 원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정관에 정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대부 사업을 할 수 있죠. 우리 그 직원이 주택을 사거나 또 임차하거나 또 월세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이제 정관에 정해놓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복지기금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제 개념이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제 돈을 넣어야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출연한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 현대, SK, 또 한전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복지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우리 중소기업이 못했던 이유는 이 복지기금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 50%만 쓰고 50%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못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 중소기업일 경우에 80%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소기업은 자, 우리가 복지기금에 매년 2억씩 10억을 넣었다. 자, 그러면 2억만 빼고 나머지 8억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2억도 이 대부 사업을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빌려줄 수 있죠. 이건 이제 2억을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데 20%를 이 기본 재산은 대부 사업을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돈을 구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2억이 많다. 그러면 이 자본금 초과액, 기본 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우리 회사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회사가 자본금이 1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1억 5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5천만 원만 기본 재산으로 놔두고 나머지 9억 5천을 쓸 수 있고 또 그 5천만 원도 대부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무이자 1% 이렇게 구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조항 때문에 중소기업은 못했죠. 이제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직원들한테 쓰려고 50%를 적립한다? 이거는 대기업들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다 열광하고 우리 그 중소기업들 실질적으로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 어떤 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상한선, 하한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쓰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 직원들한테 대표님께서 좀 보상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급여를 좀 올려줄까?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줄까? 사실 이게 고민이죠. 그렇지만 급여를 올렸다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급여를 또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좀 유연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근로자 주택 구입 임차 보조금. 예.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주택 구입, 임차 지원금, 이런 것들 가급적이니까 이건 이제 이게 없으면 이걸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택 구입할 때, 임차할 때, 전세, 월세 할 때 구워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도가 있죠. 이거는 뭐 100분의 5, 100분의 10 이런 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 거죠. 금액의 한도는 없죠. 예. 자, 그리고 안 되는 거. 전 직원 일률적으로 주는 거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예. 소정 자격 요건. 이 자격 요건을 정해서 저소득 근로자한테 생활안전자금으로 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만 전 직원 주는 거는 안 됩니다. 전 직원 주는 거는 자, 장학금, 지급, 대부 줄 수도 있고 꿔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그 근로자와 그 자녀, 초, 중, 고, 대학교 등 장학금, 입학금 줄 수도 있고 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 이제 장학금이란 거는 이게 이제 규모가 없죠. 입학금은 영수증이 있죠. 그 영수증 이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근로자의 자녀 이번에 대학 갔는데 뭐 입학금이나 뭐 이런 것들 등록금이 뭐 1,000만 원이다 연간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줘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 장학금으로 노트북도 좀 사고 그리고 또 뭐 아이패드도 사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뭐 개발을 위해서 뭐 학원도 다닐 수 있죠. 이런 장학금 명목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줘도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줘도 이게 이제 근로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죠. 다만 불우이웃, 직원이 아닌 불우이웃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의 자녀 이것만 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난구호금,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 재난구호금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지금은 전 직원한테 코로나 지원금 지원해줘도 된다는 거죠. 여기 딱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올해 우리 회사에 마침 이익도 좀 많이 났고 또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직원들 힘들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줄 수 있죠. 다만 그게 이제 회사의 이익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면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면 이걸 활용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뭐 모성보호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이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예, 우리 근로자의 날에 이제 행사를 했다. 아니 뭐 행사를 하지 않아도 기념품 같은 거 줄 수 있죠. 또 그리고 체육,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죠. 예,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관람료 이런 거 줄 수 있고 또 문화상품권을 좀 사서 직원들한테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레저 장비 구입비. 우리 직원들 뭐 이렇게 한테 뭐 골프채 이렇게 사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킨스쿠버 뭐 이런 것들 해줘도 됩니다. 우리 그 근로자들 뭐 골프 못 치라는 법 없죠. 또 뭐 스킨스쿠버 스키 못 하라는 법 없습니다. 이런 것들 뭐 몇백만 원씩 줘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체육시설 이용료 이런 것 다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또 사내 동호회 운영비 이런 것들을 해줘도 되고 그 체육, 문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죠. 예, 그렇지만 당연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 단련비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는 회사에서 소득세 다 내고 4대 보험료 다 내고 하라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지원해 줘도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근로복지 시설, 출자, 출연 또는 구입, 설치, 운영에 대한 거,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시설 가능하죠. 우리 그 콘도미니엄 이런 거 사서 직원들한테 쓸 수 있게끔 체육시설, 뭐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근로자들이 쓰는 거니까. 예. 대표님이 쓰면 사실은 안 되죠. 그렇지만 뭐 직원들하고 좀 가끔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직원들이 쓰는 거라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러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내 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이런 거 가능하죠. 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생활 원조,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경조사비, 예. 추구금, 예. 조의금, 재위로금. 만일 그 우리 회사 직원이 결혼한다. 예, 그러면 올해 또 이익도 좀 많이 났고 그러면 축하금으로 한 300만 원 이렇게 줘도 문제 없죠. 대표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300만 원 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예. 자녀 학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녀 학원비 장학금 명목으로 예. 우리 그 자녀가 피아노 배운다? 그러면 학원비에다가 장학금으로 피아노 살 돈 이렇게 지원해 줘도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근로자 자신의 학원비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내외 사찰비, 예, 사찰비용비 그리고 또 이제 근로자의 가족의 의료비, 건강 진단비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사실 건강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원래 소득세를 과세하죠.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면 소득세 과세 안 하겠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활용해서 쓰면 되죠. 콘도미니엄 사용료, 회사 창립 기념일 날 기념품, 명절 선물, 상품권.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에 우리 회사에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한 300만 원 이렇게 상품권 줘도 문제 없죠. 밖에서 보면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주면 당연히 이거는 박수 칠 일이죠. 다만 대표님이 가져가지만 않으면 박수 칠 일입니다. 이런 것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근로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죠.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창립 기념일 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한 2, 3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올해 이익이 많이 나서 한 2, 300만 원 주겠다는데 그거를 뭐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사원이 가입하고 있는 이제 근로자 개인연금 이런 거 줄 수 있죠. 직원 생일, 결혼 기념일, 그리고 이제 기념품 이런 거 줄 수 있고 상품권, 축하금 줄 수 있죠. 직원 생일, 결혼 기념일 날 한 200만 원씩 줘도 문제 안 됩니다. 밖에서 보면 부러워하죠. 대표님이 안 가져가고 직원들 주는 거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노조 창립 기념일 날 기념품 줄 수 있죠. 예.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이거는 회사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업무랑 관련 있는 학원비, 업무랑 관련 있는 출장비, 사업 운영에 관련 있는 이제 필요경비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4대 보험료 내고 소득세 내고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이제 퇴직금, 당연히 이거는 회사에서 내야 되겠죠. 뭐 퇴직 위로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별금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세금 내고 가져가라. 우수사원 포상금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내일 체험 뭐 이런 것들 다 회사에서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하는 이제 상조 예적금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가 꼬리표를 잘 달아서 잘만 활용하면 또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직원들한테 준다면 이거는 금액이 좀 과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다만 그 돈을 대표님이 돌려받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뭐 차명 주식을 넣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원칙에 맞게끔 하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내근로복지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제 생각, 이게 그 금액에 대한 상한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해줄 수 있게끔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이익이 많이 난다고 매년 급여를 올릴 수도 없고 매년 상여를 이제 주기도 쉽지 않죠. 이럴 경우 우리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도 좋고 회사도 좋게끔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